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타이밍 잡는 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그 시간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47시간을 밝혀라. 이렇게 난리가 나 있을 때 검찰은 8개월을 미적거리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의 탈영 무마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보도자료엔 담당 검사 이름조차 없다고 하는군요. 하긴 대검 회의까지 올라가서 나온 결정이니 결정은 동부지검장이 했거나 대검이 했거나 아니면 거대한 그림자 손이 했겠죠. 솔직히 말해 검사도 관료라면 관료인데 대한민국 관료사회에서 어느 쪽이든 줄을 쓴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담당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검찰의 결정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무혐의를 예상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런 무혐의를 예상한 게 정말 혐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권력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어떻든 추미애 장관부터 추 장관의 아들 서모 그리고 추 장관의 보좌관 최모 당시 지역대장이었던 모 예비역 대령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증거로 채택됐고 불리한 증거는 처박혀버렸습니다.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행복해진 것일까요? 당장 뒷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에서 검찰이 서모에게 유리한 진술만 취사 선택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다시 사건을 살펴보죠. 서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23일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직 사병인 현모가 전화로 복귀를 통보했는데 6월 25일 김모 대위가 부대에 찾아와 개인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죠. 이에 대해 검찰은 6월 21일 김 대위가 지역대장에게 보고해 2차 병가가 정기 휴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민 대다수가 가진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 대위는 2017년 쓰던 휴대전화를 찾아 이를 사슬 포렌식 업체에 맡겨 자료 일부를 복구한 뒤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휴가 미복귀 소동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밤 최 보좌관이 서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고 통화를 한 뒤에 서모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날 최 보좌관은 김 대위와의 통화에서 휴가 연장 승인 안 됐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결론대로 김 대위를 통해 사전에 휴가 연장이 됐다면 그런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복구 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 대위의 증거인멸을 의심한다면서 지난 22일 전방 근무하는 김 대위를 대신해 김 대위 자료를 제출한 김 대위 지인의 직장과 자택 그리고 차량 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 지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 2년치를 복원해서 조사를 했고 통화 목록과 카톡 대화, 사진, 문서, 이메일 등까지 휴대폰 안에 있는 건 모조리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대위와 그 지인이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반면 검찰은 인권을 이유로 당사자인 서모의 휴대폰 사용 내역은 2017년 6월 휴가 기간만 복원했습니다. 본말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이러니 검찰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논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휴가 미복귀가 실제 있었느냐 아니냐. 탈영이라면 누가 무마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휴가 미복귀는 탈영, 다시 말해 군무이탈 죄입니다. 물론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휴가 미복귀와 탈영은 다르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병사가 병가를 갔는데 떡하니 전화로 그 병가를 연장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개인 휴가를 나흘이나 더 연장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당사자가 군부의 실세 중 한 분인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여러 행위들입니다. 거짓말이 대표적이죠. 어떻게 이때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까지 확대된 것일까요? 바로 당사자인 닉슨 대통령의 은폐 의혹 때문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비유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대로 권력자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물러난 일이 있었던가요?
가령 대표적인 사건이 추미애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의 일가 비리 사건이죠. 그리고 조국이든 추미애든 다 자신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의 음모로 치부한 게 화를 키운 겁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부인합니다만 처음부터 이 사건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사건이 은폐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이 있는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하기까지 했으니 그런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제 주변 법조인들 대부분은, 아니 모두는 이 사건 결정을 보며 지금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결정이 아주 잘된 결정이라는 법조인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따져주십시오. 언론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맹탕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더군요. 조선일보는 일면에 거대한 박스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추 호위 검사들의 10쪽짜리 면죄부. 동아일보는 반면 추미애의 거짓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의 장교 연락처 줬다. 중앙일보 역시 그렇습니다. 추미애의 거짓말 드러났지만 검찰이 면죄부. 정말 대한민국 검찰, 아니 정확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대단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결론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탄식조의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지, 보인다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검찰은 휴가 미복귀에 대해서 지역대장 승인이 있었고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군무 기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없다고 할 때 법조계에서 늘 쓰는 표현이죠. 어쨌든 검찰은 가장 문제되는 2차 병가 뒤 미복귀 상태에서 개인 휴가를 쓰는 것으로 탈영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서 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 대위에게 정기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B 대위는 정기휴가 사용에 대해서만 안내한 후에 지역대장 C 대령의 승인을 받아 A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말 친절합니다. 참 대단한 검찰이고 이대로라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친절한 군대를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검찰은 6월 25일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모가 23일 이미 복귀한 것으로 적혀있던 부대 운영일지는 주말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가출사 근무 특성상 파악에 미흡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거의 대변인 역할을 했더군요. 검찰은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한 거겠죠.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몹시 불편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검찰이 끝내 숨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 최모에게 카톡으로 지원장교 모 대위의 전화번호를 보냈고 보좌관 최모는 그 통화 결과를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왔죠. 그녀는 국회 질의응답에서 자신이 전화통화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추 장관의 답변은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온 국민이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 전화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권력자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을 그냥 몸이 아픈 평범한 병사의 어머니가 군부대에 전화한 것과 똑같이 치부했지만 말입니다.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건 당연히 전화할 것을 지시한 거겠죠. 그런데 검찰의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추 장관의 서면 진술대로 보좌관과 단순히 조치사항을 주고받았을 뿐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전화했는지도 끝내 묻혀버렸습니다. 보관 시간이 지나버려 압수수색 끝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쇼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훈반장이 국방부 민원실로 소속 남자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압력 전환인데 증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간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런 이상한 결론을 서둘러 내렸을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에서는 9월 27일 조남관 대검차장 주재로 수사팀 의견을 두고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이 있으니 증거를 더 단단히 한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수사팀은 더 확보할 증거가 없다고 버텼고 끝내 그대로 관철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지는 계속되겠죠.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검찰이 큰 공훈을 세운 셈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야당의 반발은 늘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일 테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지금 권력은 이 정도 거짓말이 탄로난 것은 그저 양념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양념 말입니다. 그러니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만 그런 건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민주당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한 건 정말 지나쳤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 규정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누가 사죄해야 할지 이제 제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마십시오. 자, 마치기 전에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된 사건 후속 뉴스도 조금만 짚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일 북한군이 이모 씨를 사살하고 불태운 정황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청와대에도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는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야 보고됐다고 했죠. 이런 국방부를 두고 지금 국방 분야, 북방 분야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다가 추방부가 되더니만 막상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방치해서 이젠 국방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해경은 어제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과 함께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화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그 근거로 북측이 이 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제출해준 자료 때문이겠죠. 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아 단순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표류 예측 역시 그렇습니다. 이 씨가 발견된 위치까지 가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해경은 이 씨의 채무가 알려진 대로 2천만 원이 아니라 3억 3천만 원이며 이중 도박빚이 2억 6,800만 원이라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이 도박빚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자진 월북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했을까요? 그것도 상부 판단에 쓰입니다. 주민선전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우리에게 보내면서 온갖 생색을 낼 수 있는 제로의 기회인데 말입니다. 해경은 시신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확신하면서도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 주장은 믿는 겁니까? 놀라운 건 우리 통일부입니다. 이 씨가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통일부는 북한의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일반 구호 차원에서 영양 지원으로 탈지 우유 등 식량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23일엔 보건 의료 목적으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겁니다. 통일부 장관은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씨 피살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정말 감출 수 없는 박애정신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추석은 제 평생 처음 겪는 추석입니다. 한가위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추석, 가을 추자, 저녁 석자. 글뜻인 가을 저녁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워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명절이 명절 같지 않고 모두 어렵고 심란하지만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죠. 진실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말씀 말입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책이었습니다.